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요, 우리가 지금 정규 확률 분포 이야기하면서 이미 벌써 배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뜻한다. 그리고 x가 어떤 뮤, 시그마 제곱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그럴 때 얘를 표준화시키면 이 g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언제나 0, 분산은 언제나 1인 분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죠.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관찰값이 80이었어요. 80의 표준화 변수, 표준화 점수값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표준화 점수라는 것은 원 자료에다가 평균 70 빼고 표준 편차 5를 나눠준 값이라서 원자료 80에다가 70 빼고 5 나누면 2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x가 노멀 0,1을 따를 때 2x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평균은 0이니까 2를 곱해도 0입니다. 0. 그리고 분산은요 1인데 앞에 곱해지는 2가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 해서 4가 되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알아야 되고, 정규 분포의 성질 알아야 되고, 표준화 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T 분포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개념인데 제가 파워포인트 3장 열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카이 제곱 분포란, 자,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카이 제곱 x 제곱 아닙니다.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언제 쓰느냐면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K개가 존재합니다. K개의 서로 다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이때 IID는요 서로 독립 independent 하면서 identically distributed, 즉 어떤 분포와 뒤에 있는 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하는 뜻의 통계학적 기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해서 더하면, 그러면 그때에 따르는 분포가 바로, 그것의 합이 따르는 분포가 바로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는 이때 몇 개의 표준정규 확률 변수를 다 곱해서 제곱해서 계산했느냐 더했느냐 하는 것의 개념인 K개가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요. 자, 카이 제곱 분포는 나중에 우리가 표본의 분산의 분포를 볼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 T 분포 한번 볼까요? 카이 제곱 분포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 표를 찾아서 읽는 방법 한번 볼까요? 카이 제곱 분포도 역시 이제 분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유도 따라서 모양은 다른데 웬만하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분포의 모양을 갖습니다. 카이 제곱 확률 변수란 카이 제곱 자유도 K의 그러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내가 만약 오른쪽에 꼬리 확률이 알파만큼 되는 지점, 알파만큼 되는 지점에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의 값을 알고 싶다. 이 값을 뭐라고 통계학적으로 표기를 하느냐면 카이 제곱 오른쪽 꼬리 확률 알파 그 다음에 자유도 DF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유도가 25일 때, 자유도 25일 때 오른쪽 꼬리 확률 5% 가지는 지점, 즉 뭐라고요? 오른쪽 꼬리 확률 5% 가지고 자유도 25인 카이 제곱 값을
한번 표에서 찾아 읽어봐라 하면 우리 카이제곱 분포는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재 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지금 328페이지 하고 있으니까 54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 읽으라고요? 자유도가 25이면서 자유도가 25이면서 조금만 내려갔어야 돼. 자유도가 25이면서 제가 읽을게요. 자유도 25이면서 오른쪽에 꼬리 확률이 0.05인 지점의 값 37.652 이렇게 돼요. 뭐라고요? 여기가 37.652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카이 제곱값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은 T분포 살펴보겠습니다. T분포. T분포도 통계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설검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포고요. 표준정규 분포 대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T분포는 어떤 주어진 세팅일 때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냐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있고요. 카이 제곱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둘이 만약 서로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자유도로 나눈 값의 제곱근을 나눠주면 이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가 바로 T분포가 됩니다. 자, T분포는 나중에 나오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T분포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그거 좀 살펴볼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노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예요.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표기합니다. 만약에 T분포가 표준 정규 확률 변수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모양인가?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인 건 똑같은데 봉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보다 항상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표준 정규 분포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T분포는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평균보다도 평균은 0이고 똑같고요. 분산이 항상 표준 정규 분포의 분산 1보다 커가지고 이 T분포는 언제나 봉우리가 낮고 분산이 커서 두꺼운 꼬리를 가집니다. 자, 그러나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의 모양과 같아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유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뚱뚱하다, 더 펑퍼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T분포도 표를 찾아 읽는 방법을 좀 아셔야겠다, 그죠? 자, 표준 정규 분포를 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는 이랬죠. G분포는. G분포표는 어땠습니까? 자, 요렇게 있었다.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어떤 양의 값까지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G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0.01 간격으로 잘게 나누어 가지고 모든 확률 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다. 그러면 1.0과 0.00이 만나는 지점의 확률을 읽어서 0.3413이었거든요. 이 확률 값을 찾아 읽으면 이게 이제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됐습니다. 그죠?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0.3413이었어요. 근데 T분포는 고려를 해야 될 게 확률뿐만이 아니라 자유도도 있거든요. 색깔 다르게 할게요. T분포는요, 뭘 고려를 해야 되느냐면 T분포가 따르는 자유도하고 꼬리 확률 알파하고 동시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값 있죠? 여기 있는 딱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이 값을 어떻게 쓰느냐면 T값
오른쪽 꼬리 확률 알파, 자유도. 이렇게 두 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읽어야, 표에서 찾아서 읽어야 될 값이 자유도도 있고 알파도 있고 이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T 분포표를 딱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곧 볼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자유도예요. 그래서 쭉 1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 그 다음에 이쪽이 알파예요. 꼬리 확률. 그래서 뭐 0.05.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도가 25일 때 오른쪽의 꼬리 확률이 5%가 되는 지점은 하고 여기 값을 잃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44페이지예요. 자, 이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5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44페이지 부록 T 분포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우지 않을게요. 자, 그럼 어떻게 찾아서 읽으면 됩니까? 찾아서 읽을 때 자유도 25이면서 오른쪽 꼬리 확률 5%인 지점 1.708 요거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T분포표를 찾아서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가 1.708이라고요. 1.708. 즉 1.708보다 크면 클 확률이 오른쪽 꼬리 확률이 5%다. 이렇게 됩니다. 언제? 자유도가 25일 때. 자, 아시겠죠? T분포에 대한 설명, 그리고 T분포 값을 찾는 방법, 부록표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엔 F분포 하겠습니다. F분포는 교재와 표기를 좀 동일하게 할게요. F분포는 U라는 카이 제곱 확률 변수와 V라는 카이 제곱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독립이다. 그랬을 때 각각을 그것의 자유도로 나눈 값의 비를 F 분포가 따른다라고 하고 이때 따르는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를 동시에 갖는 F 분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산 분석할 때 F 분포가 쓰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요 세팅을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F분의 1의 분포는 그럼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F분의 1의 분포는 분자와 분모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그것의 자유도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가 바뀌죠. 자,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F 분포도 자, 우리가 표를 찾아서 읽을 때는 어떻게 찾아서 읽어야 돼요? 이제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와 그 다음에 오른쪽 꼬리 확률까지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F 분포는 요렇게 예를 들어 생겼다면 F 값이 따르는 분포가 이렇게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다. 그러면 오른쪽 꼬리 확률도 그때그때 달라질 텐데. 그래서 이제 표에서 찾아서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쓰는 알파 0.05일 때와 알파 0.10일 때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자유도에 해당할 때의 값을 읽어서 요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F값, 오른쪽 꼬리 확률,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기회가 되면 우리 표 찾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와 T 분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리고, 그죠? 그리고 꼬리가 좀 더 두꺼운 T 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과장되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꼬리 확률 5%만큼을 가지는 지점은
T 분포는 여기 있겠죠. 그러나 꼬리가 얇은 G 분포는 어때요? 똑같은 5%를 가져도 그 값은 여기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자유도에 관계없이 G 값은 T 값보다 항상 작다. 맞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오른쪽 꼬리 확률이 0.05인 값은 왼쪽 꼬리 확률이 0.05인 값에 부호만 반대인 값이다. 맞아요. 그죠? 부호만 반대인 값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 꼬리 확률이 5%인 지점과 자유도 10일 때 왼쪽 꼬리 확률이 오른쪽 꼬리 확률이 5%인 지점에 마이너스 값 붙인 거는 이 값 자체가 음수예요. 지금 음수. 따라서 이거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유도가 커지면 t값과 g값은 거의 같아집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x의 분포가 f 분포를 따른다. 그때 x분의 1인 x분의 1인 y의 분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릅니까? 자유도 분자 분모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유도 b, a를 따르는 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표본 분포 살펴볼게요. 자, 요것도 제가 새 슬라이드 열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표집 분포, 표본 분포라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통계에서. 자, 표집 분포. 제가 표집 분포라고도 했고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주로 표본 분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표집 분포는 통계량의 분포를 뜻합니다. 통계량의 분포를 왜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추정하려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모수예요. 모평균이 될 수도 있고 모분산 모비율이 될 수도 있어요. 모수가 궁금한데 전수조사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뽑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것의 일부인 표본을 뽑는단 말이죠. 표본이 주어지면 관측이 가능한 값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모집단에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모수, 하나의 상수값, 그러나 내가 모르는 값, 그걸 우리는 모수라고 하고요.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인 표본을 뽑아서 표본이 주어지면 관측이 가능한 표본 평균이라든지 표본 분산이라든지 표본 비율과 같은 값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알고자 하는 모수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죠? 그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표본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표본 분포, 추론, 통계량의 분포라고 했는데, 통계량, 우리 X바 있고요. 표본 평균, 모평균 뮤가 궁금할 때, 표본 평균 X바로 추론하죠. 그 다음, 모 비율 스몰 p가 궁금하면, 표본의 통계량 라지 p로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이 궁금하다. 그러면,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분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요 X바가 도대체 뮤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X바로 뮤를 추론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바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볼 거예요. 자, X바의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를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뽑아서 그로부터 x바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 그 자체고 x바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눠준 값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볼까요? x바의 평균이란 xi들을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준 이 값의 평균이죠.
n분의 1 곱하기 xi의 합의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기대값을 먼저 구한 뒤에 더해줘도 돼요. 자, 이때 이 xi라는 것은 표본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확률 표본이에요. 확률 표본은 모평균과 같은 평균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때 모든 xi의 평균은 μ와 같습니다. μ를 n번 더하면 nμ가 돼서 약분하고 μ가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산도 마찬가지. x바의 분산이란 x바를 풀어서 쓴 이 공식의 분산과 같고요. n제곱분의 1 곱하기 합의 분산입니다. 서로 독립일 때에만 분산의 합의 분산과 같아요. 자, 이때 모든 xi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해서 n제곱으로 나눠주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x바의 분포는 표본 평균이 μ, 표본 평균의 평균이 μ,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있다면 정규 모집단이다 라고 한다면 즉 x가 μ, 시그마 제곱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x바는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다 쓸게요. x바는 어떻게 돼요?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에다가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뽑았으니까 x바도 역시 정규 분포 따를 거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정규 확률 변수는 그것의 평균과 분산이 뭐가 됐든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x바 빼기 μ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노멀 0,1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배운 내용 뭡니까? 정규 모집단, 즉 모집단의 분포가 이럴 때 x바 역시 이런 분포를 따르고 표준화시키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규 모집단이었어요. x가 노멀 μ, 시그마 제곱일 때 그로부터 크기 n인 랜덤 샘플을 뽑으면 확률 표본을 뽑으면 x바는 정규 분포 μ,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일 거라고 그렇게 가정할 수가 없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꼬리가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꼬리가 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이다 라고 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어디 이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뽑아주는 n 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자, n이 충분히 큰 n을 뽑아준다.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다른 색 한번 써볼게요. 검정색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n이 충분히 크다.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는요, 한 30케이스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n이 충분히 크면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중심극한 정리예요. 중심극한 정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심극한 정리란 임의의 모집단에서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 모를 때 표본을 대표본으로 크게 뽑아주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임의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 평균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석사 시험 칠 때 면접 문제로 나왔던 통계학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볼까요? 이제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 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도 정규 분포이다. 맞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모 집단의 확률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모 집단의 확률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가 되려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대표본일 때. 그래야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 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면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옳은 설명입니다.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으로부터, 자, 모 집단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x가 노멀 10,4입니다. 이때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어요. x바는 그럼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평균은 10 그대로 가지고요. 그 다음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이 4, 시그마 제곱이 4. 따라서 표준 편차는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도 1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PC의 수명은 5년이고 표준 편차가 0.6년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9대를 뽑아가지고 수명을 측정했을 때 평균 수명이 4.6년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X 모 집단의 분포입니다. 모 집단의 분포는 평균 5년, 표준 편차 0.6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로부터 크기가 9인 샘플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평균 수명에 따르는 분포는 정규 분포 5,9분의 0.6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평균 수명이 X바가 4.6년보다 짧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역시 요거는 정규 확률 변수니까 표준화 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 따르거든요. X바에다가 5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0.6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요 안이 0.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0.2를 바로 나눠줄게요. g는 4.6 빼기 5 나누기 0.2 이렇게 돼요. 그럼 뭐냐? g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과 어떻게 해요? 평균 수명이 4.6년 이하일 확률이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어떤 값을 주고 있느냐면 내가 구해야 할 g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인데 문제에서 주는 값은요. 어떻게 해요? 양쪽 꼬리 확률을 주네요. 그죠? 양쪽 꼬리 확률이 0.046이래요. 그러면 한쪽만 필요하니까 나는 요거 나누기 2 해서 0.023 하면 되겠죠. 이 확률은 0.023 이렇게 돼요.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노말 μ, 4 시그마 제곱인 모 집단으로부터 크기가 2n인 샘플을 뽑았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이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모 집단의 분포가 이렇다. 그러면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모 평균 그대로 가지고 오고, 분산은 모 분산 4 시그마 제곱 분의 표본의 크기 2n 이렇게 되죠. 자, 약분되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나요? 답은 3번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풀어볼게요. 6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신입 직원 월급여가 200만원, 표준편차 40만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자, 모 집단이 200만원, 40만원의 제곱입니다. 자, 그때 임의로 100명을 뽑았어요. 크기가 n인 샘플을 뽑아서 x바의 분포를 보면 평균 200, 100분의 40의 제곱 이렇게 됩니까? 이때 표본의 분포는 계산한 것은 1600을 100으로 나눈 16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200만원, 16. 자, 1번이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본 분포를 이해를 하고 나면 맨 처음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때 정규 분포를 표준화 시킬 때랑 다른 부분이 있었죠. 이 나눌 때 그 표준 편차 자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하는 이 부분이 왜 적용이 되는지, 어떤 문제에서 적용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 말고는 뭐 방법이 없죠? 자, 모 평균이 100이고 모 표준 편차가 20인 모 집단으로부터 정규분포라는 말이 없네요. 그냥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모 평균은 100이고 모 표준 편차는 20입니다. 그때 크기가 n인 랜덤 샘플을 뽑아서 x바의 평균은요. 모 평균 100 그대로고 x바의 표준 편차는요. 이거는 루트 n분의 100개 뽑았죠? 그 다음에 분산 20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면 어때요? 표준 편차는 2가 되나요? 100,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풀어볼게요. 8번. 평균이 8이고 분산이 0.6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아서 x바의 분포를 살펴보자.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10분의 0.6의 분산을 가질 텐데 지금 여기 맞는 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표본 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난이도가 낮은 이런 문제들은 금방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바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바의 분포, 평균은 모 평균과 동일하다. 그쵸?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 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다. 언제나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죠?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정규 분포로 모 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중심 극한 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모 평균이 10이고 모 분산이 4일 때 10,4일 때 크기 100인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때 x바의 분포를 보자. 그러면 10, 100분의 4겠죠. 그죠? 그럴 때 x바가 여기 계산해 볼게요. x바가 10.33보다도 작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자, 표준화 시킵니다.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표준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x바에서 평균 10을 빼고, 자, 요건 어떻게 돼요? 10분의 2의 제곱 형태죠. 따라서 0.2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0.2를 나눠준 표준화 변수 값은 10.33 빼기 10 나누기 0.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g는 어떻게? 0.2분의 0.33 이렇게요. 자, 요거를 나누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나? 1.65? 1.65요? g가 1.6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g가 1.65보다 클 확률 주지. 항상, 그죠? 항상 그냥 내가 필요한 확률값 바로 주는 경우가 없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에서 1.65보다 클 확률이 0.05라고 했어요. 나는 뭐가 필요해요? 1.65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1에다가 1.65보다 클 확률 빼면 되죠? 0.95 맞습니까? 답은 2번이네요.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페이지의 문제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균이 미우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확률 표본 모집단으로부터 확률 표본을 뽑았습니다. 크기가 n이네요. x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바의 평균은 모평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충분히 클 때 x바는 근사적으로 노말 맞습니다.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죠. 따라서 틀린 설명 3번이네요. 그쵸? 이거를 이렇게 근사적으로 x바가 따른다 하는 거는 결국 표준화를 시켜도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 따른다는 소리 맞죠? 4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 요건 제가 t분포의 확률 변수를 이 확률 변수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정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각각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는 자유도 n-1인 t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함수와 이 검정 통계량 t가 가지는 이 관련 분포는 나중에 통계적 추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은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t분포는 자유도 n-1인 t분포를 따릅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x바와 s제곱이 주어져 있다. 이 둘은 서로 독립이고요. x바는 정규분포 따르고 평균은 뮤, 시그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 관련 분포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S제곱도 단독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그럴 수 없어서 n-1을 곱하고 시그마 제곱을 나눠줘야 비로소 자유도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답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시그마 제곱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본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잖아요. 그러면 모 집단의 분포가 뭐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 합쳐져 있어서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든지 상관없어요. 모 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크면, 즉 대표본이면 샘플의 사이즈가 30 케이스 이상이기만 하면 표본 평균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평균이 뮤, 시그마 제곱이다. 그러면 그때 크기 n인 샘플을 뽑아줄 때 아주 크게만 뽑아준다면 대표본이라면 어때요? X 바도 역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가 바로 중심 극한 정리예요.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중심 극한 정리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확률 표본을 취할 때 표본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평균이 미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임의의 모집단에서 n수를 충분히 크게 해서 표본을 뽑아주면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중심극한 정리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중심극한 정리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어떤 분포에 대한 설명입니까? 뭐랬어요? 임의의 모집단에서 대표본이면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표본의 평균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뮤,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에서 이렇게 지우고 한번 위에다가 써볼까요? 모집단은 뮤,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때 크기가 n인 임의 표본을 반복 추출해서 n이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합의 분포도 정규 분포로 수렴합니다. 정규 분포 형태, 표본의 합이라고 했어요. 자, 나는 내가 x바가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근사적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x바는 뭔데요? 표본 합을 n으로 나눠준 거죠. 따라서 표본 합은 nx바예요. 그러면 n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근사적으로 n뮤, n이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치죠. 따라서 n제곱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 n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포의 형태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맞아요. 모집단의 분포는 연속, 이산형 모두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분산은 모집단의 것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n을 나눠줬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대표본 아니라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이거는 중심극한 정리 아니에요.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것도 중심극한 정리 아니에요.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맞을 것 같아요. 표본의 평균 분포는 n이 커지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의 중심극한 정리의 문제도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비율의 표본 분포도 나오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